개혁신당 조휘진 대변인, 오늘 열리는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를 딛고 8년 만에 오늘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됩니다. 참가를 위해 떠난 대한민국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6년 이후 하얼빈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외교부가 하얼빈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수단과 응원단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정국진 대변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대왕골의 헛바람, 정부는 7광구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언론 대면을 회피해왔던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을 찾아 야심차게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 탐사 실패 가능성이야 을에 있는 일이라지만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끝내 상실감을 안겨준 대통령의 메시지 실패만큼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구치소 안에서 망신살이 뻗친 것은 결국 제왕령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작년 2월만 해도 퍼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며 산업부에서는 신중했던 사업이 대통령실을 거치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랍시고 뻥튀기가 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패배를 만회할 지지율 상승 계기를 마련해 줄 거라는 조언까지 곁들였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물령망동 정중 여산의 자세를 취해야 할 국가 지도자임에도 간신배들 꿰매 빠져 도박수만 남발하는 한탕주의자가 된 것이 현재의 윤석열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작년 대통령 발표 직후 누구보다도 먼저 논평을 내어 호들갑 떨지 말고 7광구부터 챙기라고 했습니다. 1974년부터 시추를 시작했음에도 일본의 목리 때문에 막혀있는 가운데 올 6월이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 협정 종료를 선언해 우리의 개발권이 대폭 축소될지 모르는 바로 그 사업 말입니다. 지난 9월 7광구 개발을 협의할 한일 양국의 JDG 공동위원회가 39년 만에 열린 것은 다행이나 이후 어떠한 성과도 나오지 않아 애를 태웁니다. 마침 미국 유수의 싱크탱크인 CSIS가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7광구의 한일 공동개발이 미국 안보 이익에도 도움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좋은 명분이 되어줍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9천조 가치로 여겨지는 7광구에서 대한민국의 자원안보 주권을 수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정조사 특위 운영에 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와 검찰에 의한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관련인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다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간 소관 업무를 재탕, 삼탕하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45일간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직권의 남용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3번의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었는데 대상자들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대 야당에 의한 심리적 폭력이자 가해 행위며 반민주적 횡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용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과도한 증인을 불러놓고 절반가량은 단 한마디의 질의도 없었고 소위 말하는 기합주기와 망신주기를 일삼은 것은 물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재탕, 삼탕, 사탕에 반복된 질의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말하는 증인들을 겁박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왜곡된 답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방해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편파적 발언권 부여하기 등 참으로 민망한 회의 진행으로 국민의 빈축을 샀습니다. 게다가 무속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질의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보기에 국정조사장이 마치 무속인의 영업장이 된 것 같은 추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지켜져야 할 보안사항이 마구잡이로 공개되고 언론이 중계하는 자리에서 무분별하게 공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도를 완전히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안 하고 오직 국정마비를 위한 정치쇼, 국정불안을 조장하는 국정조사 특위 연장안을 또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일방적 특위 운영과 관련된 행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굳이 최근의 여론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의 위법 또는 불법적 행태와 함께 우리 국회에 횡포에 질리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과도한 행위를 일삼았는지 반성해야 하고 국민 앞에 겸허한 태도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조사위원들은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와 조작된 내용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결코 잘못을 덮기 위해 억지를 쓰거나 증인들에게 강요한 적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증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있게 답변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그간의 청문회 동안에 인격적 모독이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은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사용자인 만큼 겸허하고 겸양된 자세로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발언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수는 비수대로 돌아오고 폭력은 폭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정조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사건 처리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진행되기를 염원하며 변함없이 정의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2월 7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1동.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재위원회 오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형사사건에 대해서 상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국회 16명의 의원들이 연명으로 오늘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이고 조국혁신당의 2분,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이렇게 해서 16명입니다. 함께하는 의원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김남희 의원, 김성환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환 의원, 김현정 의원, 박균택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배 의원, 신장식 의원, 오기형 의원, 이강일 의원, 이성윤 의원, 이정문 의원, 차규근 의원, 한창민 의원 이상 16명 의원의 연명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최근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이제 검찰은 상고를 접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6명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먼저 검찰은 이 건을 상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는 구 삼성물산의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결과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삼성에피스 지분 비율,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 사이의 계약상의 콜옵션 등을 고려할 때 삼성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종속 기업인지 관계 기업인지 그리고 회계 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인지 분식회계는 아닌지 등이 다툼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의 판단이 모순됩니다. 분식회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행정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 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 등에 따른 그에 대한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단과 상충됩니다. 국정농단 형사사건과 관련 복수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등은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승계 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이 뇌물죄를 구성하는 부당한 청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뇌물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것의 그 찬성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 관계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형사사건에서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 등에 대한 승계작업, 이 점이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정농단 형사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갑자기 분식회계 형사사건의 판결을 핑계로 해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이 억울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엉터리였고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고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라는 점은 국내 민사재판과 국제중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의 주식 매수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합병계약상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매수 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에 반대한 외국 투자자인 엘리엇과 메이슨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 분쟁 ISDS를 제기하였고 중재판정부는 국정농단 형사사건, 즉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개입과 관련된 그 사건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엘리엇과 메이슨에게 적정 합병 비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도 구 삼성물산의 주주였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합병 비율과 부당한 합병 비율의 차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9월 합병을 주도한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국민연금은 구상권 청구 소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합병을 주도했던 삼성 미래전략실 담당자들, 구 삼성물산의 당시의 이사들은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도대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합병과 관련해서 2건의 ISDS를 당하였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부당한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규모가 4천억인가 5천억인가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은 합병에 가담한 분들은 이러한 국민들 손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용당했고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장회사 주식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도 개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구 삼성물산 이사들이 부당한 합병 비율에 찬성했다가 나중에 주주들에 의해서 자기 재산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그 당시 상황에서
합병에 찬성할 수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들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룹 회장이나 관계자들이 무슨 요구나 압박을 하더라도 이사들은 주주의 입장에서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왜 그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하게 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찬반 여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이사들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본시장의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책임 추궁이 실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관련돼서 이를 보완하는 사법 시스템 등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했던 국회의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주민, 박공배, 신장식, 오기영, 이강일, 이성윤, 이정문, 차규근, 한창민 이상 16명 의원 일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진보당은 오늘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상업적 개발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장밋빛 발표가 결국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액트지오라는 세금 체납 부실 1인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이미 40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버렸고 소중한 국민 혈세 1천억 원은 공중분해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능력으로 실패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번 더 시추해보자라는데 심각한 혈세 낭비에 더해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할 때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의 대왕고래 사기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번 대왕고래 사기극은 단순히 산유국이 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이어진 아쉬운 실패가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한 중대 범죄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액트지오를 선택했는지, 누가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인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또 다른 부실 사업은 없는지, 주식 거래로 부당한 차익을 취한 기업은 없는지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은 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주장했지만 대왕고래 사기극만 놓고 보아도 실상은 윤석열 자신이 국정을 마비시켜온 범인임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더해 대국민 사기극, 혈세 낭비, 그리고 업체 유착 의혹까지 더해진 윤석열에게 이 사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자꾸 이재명 대표 공선법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이다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그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경 쓸 시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얄팍한 곤모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실제 공소법 항소심 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재판 지연 당사자는 이 대표가 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도 못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단 4명만 신청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심에서 누가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1심 선고는 2024년 11월 15일이었고 항소심 첫 공판은 2025년 1월 23일 열렸습니다. 항소심 중간에 2주간의 법정 휴정기까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 대비 첫 공판 기일이 빨리 잡힌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 역시 악의적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재판 서류 송달 시기에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습니다.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 2차례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2차례 불송달 중 한 번은 이사불명인 것을 볼 때 법원이 예전 주소로 잘못 송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소법 위반 장기 미제 사건 통계를 보면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을 더해 총 58건이나 됩니다.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6년간 공선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비율은 75%나 되고, 특히 2024년에는 241건 중 203건인 84%나 됩니다. 그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만 6333을 지켜 강제로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총 6차례 기소당했고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약 800시간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6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약 50시간을 수사받았으며 하루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에도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에도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단식 중에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은 정치검찰에게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변호인에게 증거 기록 복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인 2024년 12월 16일에서야 비로소 기록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그마치 기소 후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를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닌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핸드폰 놔두고 갔네. 예,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공작 음모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의 거짓 망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6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급기야 본인들의 부하들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탄핵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각종근을 콕 찍어 공작의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천하의 한심한 개변입니다. 12월 3일 본인이 비장한 얼굴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본인이 일일이 전화하며 부하들에게 국회 폭동, 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된 군 장성만 7명입니다. 국정은 파탄났고 법치는 무너졌고 경제 민생은 초토화됐습니다. 본인은 명백한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특대형 범죄자는 당연히 탄핵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무슨 프레임이고 공작이고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인다고 한들 본인의 혐의는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본인이 책임을 떠넘기는 부하들, 거짓말쟁이로 만든 부하들, 심지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그 부하들 모두 윤석열의 사람들입니다.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할 수가 없습니다. 궁지에 몰려 이판사판 아무 음모론이나 내뱉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2월 7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이십니다.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은 1월 31일 00시부터 2월 6일 24시까지 기준으로 19,306명이 방문했고 4,816건이 제보됐습니다. 누적 방문 29만 8,825명이고요. 누적 접수된 건은 79,138건입니다. 매체별로 보면 네이버가 27.17%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유튜브가 21.99%이며 SNS는 10.92%고 커뮤니티가 6.4% 정도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보가 31.15%입니다. 허위 사실 중에 계몽 자료라는 이름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집단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암살단 개설 정황 및 국민의힘 중앙의 네이버 밴드입니다. 이재명 체포조로 모집하는 글이 유포됐습니다. 홍장원, 박선원, 김민석 등에 대한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 유포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 관련입니다.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를 제작 주문했고 현재 20년 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허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AWEB와 선관위가 손잡고 부정선거 방식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등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선거구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가 많았다라는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인신공격,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극우 집회 폭동입니다. 정광훈 목사 집회 중 김민석을 죽여야 한다는 발언이 제보됐습니다. 부산역 집회 중에 전한길 강사가 내란 선동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 라이트 테라스, 건사랑, 북벌 의병단 등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조직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거점으로 타 매체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소통위원회 허위 조작 감시단은 5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헌법재판관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영상을 유포한 15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네 번째 발표입니다. 이것은 전용기 위원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네 번째 발표입니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한 것은 명분과 실리가 없으며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피고인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구속 요건이 불명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5년 개정 당시 인격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행위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법 적용의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행위에 대한 표현을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이러한 문제가 헌법적 검토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는 2024년 11월 15일에 이루어졌고 항소심 첫 공판은 2025년 1월 23일에 열렸습니다. 법원이 휴정기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형사 항소심보다 오히려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지연 주장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1심에서 1년 9개월 동안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재판을 끌었고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하여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4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단 4명만 신청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가짜 거짓 프레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은 6일 페이스북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증외상 전문 양성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것도 명백한 가짜고 거짓입니다.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0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억 8천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나 정부 여당이 협상을 거부해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을 주장을 멈추고 정확한 팩트 기반으로 발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갑툭튀하는 이유는 대선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시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하신다면 별의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매진말 한번. 네. 예,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논평은 3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라 단정할 때가 아닙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1차 시추 결과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을 향한 국가적 노력을 폄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계 자원개발 사례를 보면 성공은 인내와 도전의 산물입니다.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 시추 끝에 성공했고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은 무려 33번의 시도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까운 애로 대한민국 동해가스전조차 11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추가 탐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1차 시추에서 가스 징후가 확인되었고 저류층의 구조와 구성 요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실패로 단정될 수 없는 중요한 데이터이며 향후 탐사와 추가 시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 미래를 가로막지 않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2025년 올해 예산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국가적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를 근거로 추가 탐사를 막으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산업적 미래를 포기하는 결정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의 잠재력을 부정하고 후속 시추 작업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정쟁의 도구로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정치가 아닌 국익을 우선해 주십시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자원 개발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국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번의 시추로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14개의 유망 구조를 포함한 후속 탐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즉각 추가 탐사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협력해 주십시오. 국익을 위한 중대한 사업에 정치적 계산과 정쟁을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축적을 통해 성공을 이뤄낸 세계의 자원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 자원 개발 사업이 정치적 논란에 자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측 깜빡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반도체 연구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는 발언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반도체와 AI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연구 인력의 몰입형 근무를 가로막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는 업계 현장에서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회피하고 정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부족입니다. 왜 안 해주느냐는 말에 할 말이 없더라. 그렇게 했던 발언은 사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쇼에 속아야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은 예면당한 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표 계산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치는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강국을 향한 도약은 갈수록 멀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촉구합니다. 우측 깜빡이를 켰다면 이제는 국민 앞에서 진정성 있게 우회전해 주십시오. 반도체 특별법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더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적 책임감으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국민께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합니다.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동계 스포츠와 열정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선수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빛낼 무대가 될 이번 대회를 통해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하나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등 6개 종목, 11개 세부 종목에서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수 148명, 경기 임원 52명, 본부 임원 22명 등 총 222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응원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 이 무대에 선 선수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이번 대회가 여러분에게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순간으로 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주시길 바라며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흘린 땀방울이 최고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정국진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조희진 대변인도 함께 했습니다. 논평 발표에 올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 홈페이지 관련 특수관계인 1억 5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답하십시오. 오늘 개혁신당은 서글픈 마음으로 당의 초대 대표이자 현직 의원인 추가 횡령 배임 의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석 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좌절된 상황이라 부득이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디지털 정당화의 꿈이 있는 허은하 대표의 핵심 공약은 당원 및 국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당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에 맞춰 당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당 홈피는 당원들 사이에서 원성의 대상이 된 지 오래고 소환 여론에 불을 당긴 한 이유기도 합니다. 바로 그 홈피 유지비는 월 1,100만 원대로 지출되고 있었고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면직 이후에서야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지만 겨우 500만 원대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타 업체 견적 시 월 유지비는 많아도 4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당 공식 앱을 제작하고 당 홈페이지 정비를 막아 세운 것은 이준석 의원이자 전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달 1,100만 원가량 지출되는 유지비를 받는 업체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의원이 현재까지 1억 5천에 달하는 횡령, 배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주체임을 말입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묻습니다. 그 불편한 당 홈페이지 개편을 왜 그토록 막아 세우셨습니까? 홈페이지로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부하에게 국민 세금으로 받은 공금으로 용역을 주어도 됩니까? 직권남용과 보조금 위반 관련 당원과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토론해야 하는 대상은
허은하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이고 이미 토론 제안을 드린 지 한참 됐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구태 양당은 대마불사, 대선 주자급 지위를 가지면 어떠한 부패와 타락도 당내에서 눈감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구태 양당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열망이 모인 저희 개혁신당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사상 최대 임금 체불에도 공치사로 바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2024년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 448억 원에 달하며 1년 새 14.6% 급증했습니다. 체불임금은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 반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 둔화와 임금 상승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며 무책임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체불임금 청산율을 높였다며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은 덮어둔 채 공치사하기에 바빴습니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을 거쳐 사업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일부만 받고 진정을 치화한 것이 포함된 수치이기에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근절법 통과가 제재의 발판이 되었다며 노동계와 야당의 입법 추진 성과를 숟가락이나 얹었습니다. 체불임금의 책임을 뼈아프게 통감하고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사죄는 못할 망정, 공치사에 바쁜 정부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렇게 뻔뻔한 행정의 무책임으로 결국 체불임금의 고통은 오롯이 노동자들이 받았습니다. 올해 임금 체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말도 안 되는 공치사 중단하고 피해 입은 노동자들의 사죄하십시오. 정부의 안일한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계의 요구대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취하십시오.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 불벌죄 등 강력한 제도적 개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며 악용하는 사업주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체불을 신고해야 조사가 들어가는 현실을 바꿔 근로감독 중심의 철저한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희망 뚜벅이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 해결을 촉구하며 강추위 속에서도 구미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해고된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400일 가까이 고공농성 중입니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인해 구미 공장이 폐쇄되면서 17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습니다. 이들은 니톱덴코의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00일 이상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를 비롯한 해고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이 억울한 사안을 전국에 알리려 희망을 만들기 위해 도보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도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한국옵티칼이 속한 일본의 니토덴코는 지난 18년간 17조 원의 이상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공장의 화재 이후 노동자에게는 폐업과 해고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기업 경영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얻고도 정작 노동자들의 권리는 외면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이 억울한 해고 노동자들이 즉각 고용 승계되도록 하루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다시는 외국 자본이 무책임하게 폐업하거나 대규모 해고를 일삼을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와 함께 외국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우며 고용 승계를 위해 끝까지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두 건 논평하겠습니다. 정무적으로 백날 시추한들 석유가스 나오겠나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참 뻔뻔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난해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산유국의 꿈을 판 행위가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블러핑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파다 보면 언젠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석유와 가스가 나올 때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여기저기 구멍을 뚫을 겁니까? 산업자원통상부가 어제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왜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됐다 이렇게 사과를 했겠습니까? 산업부가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을 끼친 자들이 누구입니까? 탐사 시추를 승인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대통령 발표로 격상시키고 여러 수치를 들어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 자는 누구입니까? 4.10 총선에서 심판받아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라 하고 그 옆에서 안덕근 장관은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치고 장구치면서 약을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왕고래가 아니라 대왕술고래, 대왕구라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합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고 나머지 동해 심해 6개소에 대해 시추 탐사 계획을 실시해서 국민께 희망을 선사해달라고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자원 개발과 탐사 시추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정무적 영향을 불어넣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숙의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정당입니다.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국민의힘에 정권을 다시 맡기고 싶은 국민은 없을 테니까요. 내란숙의 방패막이 돼버린 인권이 역사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0일 수임번호 0010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의 주범을 옹호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내란 수계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이 아닌 국헌 문란 세력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길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정치적 타락은 김용원과 안창호를 중심으로 더욱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라는 자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을 뒤집는 발언으로 허위보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권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도하는 인권위의 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자들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기로 작정한 행위입니다.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인권운동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가위원회가 즉각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전념해야 합니다. 안창호와 김용원은 인권위를 내란 수계의 방패로 삼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의 주범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원 의원과 김문수 장관은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하고 오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줄서기 면회에 비판이 쏟아지자 조정원 의원과 김문수 장관은 민주당도 김대중 대통령 면회를 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뽑을 때 역사관 같은 기본 소양 시험이라도 봐야 하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어떻게 군사 독재에 맞서다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전두환 신군부처럼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한 내란 숙의 윤석열을 비교합니까? 조정원 의원과 김문수 장관의 주장은 호랑이와 고양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투사와 독재자를 동급에 놓는 꼴입니다.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을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한 윤석열과 비교하는 것은 고인은 물론이고 국민의 저항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욱이 신군부는 당시 직계가족회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원 의원과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조정원 의원은 모르고 한 말일지라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김문수 장관은 결코 모를 리 만무합니다. 결국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기에 억지 주장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합니까? 조정원 의원과 김문수 장관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유족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감사합니다.